국내 분기 배당주들을 23년도 1분기 3월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 배당주 리스트와 그리고 주가에 따른 배당률 최신화 그리고 배당금 히스토리 내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주들의 특징은 배당락 후에 주가 등락이 아주 크지는 않은 편이며 배당금을 분기마다 지급받아서 복리로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3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분기 배당주들의 리스트와 주가 기준으로의 배당률을 먼저 정리한 것을 공유드리면 SK텔레콤의 경우가 약 7%, KB금융의 경우는 7%, 신한지주의 경우에도 약 5%, 그리고 삼양옵틱스가 약 8%, 쌍용 CNE가 약 7% 정도의 배당률, 그리고 케이타가 7%, 효성 ITX 5%,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가 5%로 해서 현재 5% 이상 배당률을 지급하고 있는 분기 배당주는 8개로 정리가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5% 이하의 배당주들은 저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일단 리스트를 공유드리면 한원시스템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한샘,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하이닉스, 시젠, CJ제일제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주들의 배당락 기준일과 배당금 수령일을 좀 공유를 먼저 드리면, 분기 배당주들은 배당락이 3월과 6월, 9월과 12월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으며, 매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 3일 정도 빼신 날짜가 배당락 날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월의 기준으로는 29일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락이 3월 이렇게 말 정도로 해서 결정이 되면은 배당금 수령은 5월 달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달 기준으로의 배당금은 8월에 입금을 받고 9월달 기준이 11월에 지급을 받기 때문에 배당락 기준으로 해서 약 2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분기배당주들에 있습니다. 좀 특이사항으로는 연말 배당금 기준인 12월의 경우가 좀 늦게 4월 달에 이제 배당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분기 배당주 투자자분들이나 배당주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가 이 4월과 5월이죠. 다음 달 4월에도 이제 배당금이 입금이 되고, 그리고 분기 배당주 관점에서는 5월 달에도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2개월 연속해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당주들을 선택할 때의 저의 기준은 일단 배당률이 5%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과 함께 배당 성장률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은 실적은 오르지 않거나 적자로 향해 가는데 배당 성향만 증액시키는 것 기업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산업 안정성인데, 시가총액이 높고 사이클 기업이 아닐수록 좀 배당 지급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적금 이율보다는 배당률이 당연히 높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가 변동성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수익률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는 약 15개 정도 분기 배당 기업이 있지만,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고배당 산업인 금융과 통신산업 중 대표적인 기업인 SK텔레콤과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를 먼저 정리하여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의 22년도 분기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은 1분기에 배당금이 830원, 2분기에 830원, 3분기에도 830원, 4분기에도 830원으로 해서 매 분기마다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22년도의 합계 배당금은 3,3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KB금융의 경우에는 1분기에는 500원, 그리고 3분기까지 이렇게 500원을 지급하다가 연말 치중도가 좀 높은 모습이었는데 4분기에 배당금이 1,450원이 지급되면서 합계가 2,950원이 지급됐습니다. 신한지주의 경우에도 분기 배당금이 1분기는 400원, 2분기에 400원, 그리고 3분기까지 400원을 지급하고 4분기 연말 배당금의 비중이 좀 높아서 865원이 지급되면서 22년도 배당금 합계는 2,050원이 지급됐습니다. 금융사들의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으나 연말 배당금의 비중이 높은 상태로 확인되는 것이 좀 특이사항이었네요. 최근 5년간 배당금 지급 이력과 실적 변화도 요약한 것을 공유드리면, SK텔레콤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배당금 지급이 2,000원이 지급되던 것이 22년도에는 3,320원이 지급되면서 약 65% 정도 되는 배당금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실적의 경우에는 18년도에 1조 5천억 영업이익을 하던 것이 22년도에는 1조 6,900억으로 실적이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의 경우에는 18년도 총 배당금이 1,92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2,950원이 지급되면서 역시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약 50% 정도 되는 준수한 배당금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8년도에 영업이익은 3조 600억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5조 6천억으로 상승한 모습인데, 좀 특이사항으로는 21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22년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신한지주를 살펴보면 18년도에 총 배당금이 1,6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2,065원으로 증가를 해서 약 29% 정도 배당금이 상승됐네요. 18년도 영업이익은 4조 4,900억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5조 8,800억으로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5조 9,500억 대비해서는 실적이 아주 소폭 감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5년간의 기준 실적과 배당금은 세 곳 모두 상승하였으나 전년도 21년도 대비 22년도 실적 부분에서는 금융사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소폭 하락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23년도에도 금리 인하 및 여론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힘든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미래의 배당률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 5년간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을 반영시켜서 연평균 배당 상승률을 대입한 계산 시나리오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마시멜로 모으기, 달콤한 지출을 줄이면서 꾸준히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에게 좋은 실적을 낸 자본과 시간이 결합이 되면 실제로 미래에는 어떤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알아보기 위한 계산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소개드렸던 분기배당주 중에서 SK텔레콤을 예시로 들어가며, SK텔레콤의 경우 18년도 배당금이 2,0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 3,320원으로 증액돼서 5년간 약 65%의 배당금 상승률이 적용되었으나, 이를 보수적으로 좀 계산하여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은 8%로 대입해서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금이 1억 정도 모였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 47,200원 SK텔레콤 기준으로 해서는 주식 수량을 첫 해에는 2,119주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주당 배당금인 3,320원과 대입을 해서 곱해보면 세후 연 배당금은 595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1년 뒤에는 원금이 1억 595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당금 재투자를 스노볼로 굴릴 것이기 때문에 세후 배당금 595만원을 1년 뒤에 약 2% 정도 주가가 상승한 48,100원에 구매를 한다고 해서 이제 595만원어치를 더 하게 되면 1년 뒤에는 주식 수량이 2242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 또한 이렇게 매년 연평균적으로 꼬박꼬박 올라주는 것은 아니지만 5년 정도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약 6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인 8%를 적용을 하면 1년 뒤에는 평균적으로 3,600원 정도 되는 배당금을 수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 뒤에는 2242주로 불어난 주식 수량 곱하기 주당 배당금인 3,600원을 대입해보면 1년 뒤에 세후 수령하는 배당금의 총액은 683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100만원 정도도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체감되기가 어려운 수치이긴 한데, 그리고 원금 또한 1억 595만원, 대략적으로 1억에서 6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6% 수익률, 대단한 수익률은 사실 아닌 셈이죠, 주식 투자에서. 그런데 이게 2년 뒤, 3년 뒤, 4년 뒤 정도 이렇게 복리로 시간과 같이 결합이 돼서 흘러가다가 5년 뒤 정도 관점이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금이 1억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되게 되는데, 이것 또한 5년 관점에서 원금 1억이 1억 4천만원으로 증액돼도 그렇게 대단한 수익률은 아닌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주가도 이렇게 고배당주들은 기어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년 뒤에 주가가 SK텔레콤이 52,100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하지만 주식 수량은 2,913주로 세후 연 배당금을 꼬박꼬박 계속해서 SK텔레콤 지분에 재투자를 했다면 주식 수량 자체가 2,119주에서 2,913주 정도로 이렇게 약 800주 정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주당 연평균 배당금 또한 현재는 SK텔레콤이 3,320원이지만 5년 뒤에는 영업이익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주당 4,900원 정도로는 증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5년 뒤에 배당금이 3,300원에서 4,900원이 된 것은 사실 대단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주식 수량과 주당 연평균 배당금을 대입을 해서 곱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세후 연 배당금이 무려 1,2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6년, 7년, 8년, 9년, 그리고 10년 뒤까지 만약 흘러가게 된다면 원금은 2억 2,4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10년 관점에서 원금이 2배보다 조금 더 증가한 수치는 사실 굉장한 투자 수익률은 아니죠. 예를 들면 10년 단위로 물가 상승만 해도 2배 정도는 오를 텐데, 원금 자체가 그렇게 주식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했는데 2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느껴지는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또한 주가가 어떻게 됐지 하고 바라봐 본다면 10년 전에 47,000원 정도였던 것이 10년 후에 57,000원 정도 된다고 해서 과연 투자자들에게 이것이 체감이 될까요? 체감되기 어려운 수치겠죠. 하지만 주식 수량 자체를 좀 바라보면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2119주였던 주식을 배당금만 꼬박꼬박 재투자하면서 늘려갔다고 해도 이 투자자는 주식 수량 자체가 2배 정도 이상 불어난 4,439주의 주식 수량을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주당 연평균 배당금 또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서 10년 뒤에는 주당 7,2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늘어난 주식 수량 곱하기 주당 배당금을 대입을 해보면 10년 뒤에 수령하는 세후 연 배당금은 무려 2,7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난 5년간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무려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도 터졌고, 그리고 미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이다, 굉장히 지난 5년간에도 빅 이슈들이 많았지만 통신 산업이라는 가장 좀 보수적이고 성장률이 더딘 산업에 대입을 해보더라도 실제로 배당금이 65%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독 SK텔레콤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통신 3사 모두 KT의 경우에는 무려 5년간 배당금이 90%나 상승을 했고,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배당금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대표적인 5대 금융지주 역시 또 5년 정도 시간 배열을 높게 이렇게 길게 늘려봤을 때는 이 정도 되는 배당금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0년 뒤에 1억 원 관점으로 이렇게 시나리오 계산을 해봤을 때도 세후 연배당금이 2,7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 상승으로 현금의 소비력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는 실제로 화폐 총량이 증가를 하면서 10년 단위로는 물가가 2배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200만 원 정도 수준의 자본소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만한 자본소득이 생기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배당주 투자를 열심히 모아서 1억 정도를 목표로 모아 가시거나 기존에 소유하신 분들이 평균적인 배당 생승률을 지급받고 이를 재투자하면서 모아갔을 때 미래의 5년과 10년 뒤 어떤 일이 보통 일어나는지를 체감해 보기 위한 시나리오 계산이었습니다. 연평균 상승률 8%는 다사다난했던 지난 5년간 무려 코로나라는 빅 이슈도 있었고 전쟁도 끝나질 않았죠. 이때조차도 거북이 같다고 평가받는 통신 3사와 주요 금융지주들 모두 거의 대부분 충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본주의 게임의 화폐 총량의 증가 같은 사기적인 게임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당장의 달콤한 지출을 꾹 참고 마시멜로를 꾸준하게 모아가려면 이런 혜택과 목적지가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선 시나리오를 살펴보더라도 누군가는 엄청난 배당금 상승률이네, 복리의 마법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니 대단하다라는 반응도 있고, 이와 대비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10년을 기다려서 고작 2배 정도 원금 상승률과 배당금의 변화라니, 나는 고작 그런 걸 바라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예금을 하고 말지, 이런 반응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후 1년 뒤 관점에서는 계산을 해봐도 사실 앞서서 본 것처럼 별 메리트가 느껴지지가 않는 수치니, 즉 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년 정도 되는 관점으로 시간 배열을 좀 늘려서 길게 바라봐 보면 생각보다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통적인 산업과 좋은 기업들은 실적과 배당금이 예상보다 더 평균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의 실적과 배당금 변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배당 연금 만들기와 비과세 팁 등 다양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링크에 비과세 팁과 다른 고배당주들에 대한 영상들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